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 시간까지 점유권에 대해서 한번 봤죠. 그래서 점유권의 맨 마지막 시간이 뭐냐면 점유보호청구권.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죠. 점유물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점유가 침탈됐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그래서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침탈자라든가 침탈자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에게는 선악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승계인은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데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특별 승계인이 선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전득자가 악일지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것을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았을 때 우리 그것을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방해 제거를 청구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것은 방해가 진행 중이 돼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는요, 그럼 방해가 결과, 방해 결과, 그래서 방해가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해 제거는 방해가 진행 중이어야 되고, 손해배상은 방해 결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205조 방해 제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가 종료가 되어 있으니까 이 1년이라고 하는 출소 기간은 방해 제거에는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경우 이런 말이 있죠. 그럼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을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제 1년이 경과했거나 공사가 완공이 된 경우에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침탈은 아닌데 염려가 있는 경우죠. 염려가 있는 것은 아직 침탈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염려가 있다. 그랬을 때는 예방이죠. 예방, 방해 예방 또는요, 미산이요, 예방이나 또는 예방 또는이죠. 예방이나 예방 또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러면 안 되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염려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침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란 말이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인데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 그건 아니에요.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강의고요. 지금 이제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최소한 2문제 이상이 나오는 거죠. 2문제에서 3문제. 먼저 우리가 이제 물권은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지고,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과 소유권을 합해서 뭐라 하냐? 우리는 이것을 기본물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다. 이것은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물권,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을 뭐다? 영원한 성질이 있고 혼일성이 있죠. 그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합해졌다 이 말이죠. 그것을 혼일성으로서 여기서는 뭐가 있다? 혼동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성질, 항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원한 성질. 그래서 항구성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은 권리잖아요.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죠.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로부터 뭐가 나온다? 권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의 여러 가지 권능 중에서 점유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하고,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고,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질권, 저당권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은요,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을 담보물권, 이것을 모두 합해서 제한 물권이다. 이때의 제한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인데 여기서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통해서 소유권의 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을 통해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그래서 제한 물권과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제한 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타인의 물건. 즉, 우리가 이 저당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죠. 자, 21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에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상하, 그래서 상이나 하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주차장도 파고, 위로는요, 쪽 꼭대기까지 이렇게요. 특히 이러면요, 제2노트들도 보면 한 500m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가 아니에요. 어떤 경계를 얘기한다? 지적도나 임야도에서 정한 경계를 우리는 토지 소유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등기부의 표제부나 대장에 관한 것은 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한다는 것은 공간적 범위를 설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토지의 면적을 정한다 이 말이죠. 이 토지의 면적을 정할 때는 등기부의 표제부나 대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를 가지고 한다? 임야도나 지적도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어도 이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등기부 그러면 권리가 주된 것이잖아요. 그다음 표제부는 부차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 면적을 정할 때는 표제부에 있는 면적,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면적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를 가지고 기본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표제부가 되어 있죠.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그것은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봐야죠. 그걸 보려면 우리가 등기부의 표제부나 대장에 등록된 것이 우리가 토지의 면적이 될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미채굴 광물이죠. 이런 미채굴 광물은 언제나 이것은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밑에 있는 지하자원, 천연자원이 있죠. 그것은 언제나 국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게 내 땅이죠. 갑의 땅이죠. 땅 속에 있는 석탄이나 광물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언제나 국가 것이기 때문에요. 내 소유권하고 이 땅 속에 있는 광물이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광호권은 혼동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그 다음에 온천수이죠. 우리가 땅 밑에, 갑의 토지 밑에요. 온천수가 흐르잖아요. 이 온천수는 토지 소유권의 일부죠. 그래서 토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수만 따로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의 온천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천수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고, 알겠죠?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온천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땅 밑에 온천수가 흐르면 이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된다. 토지에 부합할 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상의 경계하고요. 등기부상 경계가 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에서. 이게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요. 먼저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적공부상이에요. 지적공부가 뭐죠? 지적도 임야도죠.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가 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따라서 지적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실적 경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의 면적,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경계, 다른 말로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요. 지적도를 설정할 때 처음부터 지적도 만들 때 처음부터 잘못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기술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뭐죠? 설계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는 현실의 경계에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등기부상 표시된 것보다 넓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부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20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등기부상 넘는 토지 부분도 양수인의 매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왜요? 우리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된 것이 등기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뭐가 우리가 토지다? 토지의 경계는 어디가 경계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나와 있는 것이 경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측상 지적이란 말은 지적도나 임야도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측량한 것을 실측상 지적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지적도나 임야도상의 지적이 이 말이죠. 등기된 것보다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의 면적을 초과한 것도 매수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의 실제 경계선을 지적공부상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요 서로가요 실제 경계를요 지적공부상 경계에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에 따르는 것이 합의했다. 그럼 그때부터 지적공부상 경계에서 토지의 범위가 특정이 된다 이런 말이죠.